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영어에서 이름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그러죠. 어디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Who do you work f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re do you work? 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들 Who do you work fo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이 한국에서는 그렇죠. 뭐 현대니 삼성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본인의 가족의 그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대부분들이 그 가족 이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힐튼, 로저스, 벨, 러블러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회사 이름들이 대부분들이 그 가족의 성이에요. 그래서 I'm working for Rogers, I'm working for Bell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일하십니까? I'm work at 삼성이에요. 근데 이 work at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I'm working for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대부분들이 last name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었을 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My name is Elizabeth, but you can call me Betty or Beth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My name is John, but you can call me Johnny. 자, 그 다음에 앤서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이름을 엘리자베스라든가 앤서니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들 않아요. 자, 그래서 앤서니 같은 경우는 토니라고 부르고요. 토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클 같은 경우도 You can call me Mike. My name is Michael, but you can call me Mike. 이렇게 사람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한국 사람들 잘 아는 크리스라는 이름도 많죠. 크리스는 원래 크리스토퍼예요. 이렇게 패스포드에 보면 크리스토퍼인데 부르는 걸 크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길었을 때 짧게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John하고 Johnny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John하고 Johnny. John은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의 이름 스펠링은 John이라고 써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볼 때 My little Johnny 이렇게 부릅니다. My little Bobby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스펠링은 Bob이에요. Bob. 자, 이런 식으로 마이클이어도 미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Y자를 많이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칭이죠, 애칭. 애칭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름을 캐나다에서 지을 적에는 보통 책을 보고 줘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A 이름, B 이름, C 이름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서는 이 이름의 오리진은 어딘지 뭐 이런 거를 찾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찍지. 한국 분들은 대부분들이 장명서에 가서 이게 돌림자가 이 자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지으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캐나다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미들 네임이 들어가죠. 이 미들 네임이나 퍼스트 네임이나 뭐 이랬을 적에 이 자기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킹 에드워드 1, 킹 에드워드 2 이렇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에드워드면 아이는 에드워드 주니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딸을 낳으면 저희 남편의 어머님의 이름을 내가 우리 아이의 미들 네임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미들네임은 아빠의 이름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간에 인제 그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게 미들네임이 그렇게 많이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까지 왔습니다. 큰아이가 이름이 그 미들네임이 한 10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고조 할머니, 이 이름은 외할머니, 이 이름은 친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이 한 10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제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에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들의 이름을 절대 밥이라고 안 짓습니다. 그다음에 조지라고 안 짓습니다. 그 york 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의 이름을 안 지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갔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 우리 아들 밥이에요." 그러면 들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한국 분은 뭐 쉰밥, 찬밥, 뜨거운 밥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지라는 이름이 참 할머니들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아들 이름이 조지예요. 그러면 뭔 조지, 왕조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york이라는 단어, 뉴욕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토론토에 요르크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욕 대학 나왔음." 뭐 이렇게 한국말로 "욕 대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무슨 욕?' 이렇게.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참 여러분들이 아직 패스포드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영어로 이름을 바꾸실 때 이게 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다니면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웃긴 이름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캐나다 사람들한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남자의 그 프라이버시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한 남자의 그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되게 웃기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마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리냐면 자, 이렇게 들립니다. 마법. 자, 여러분들 boob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boob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도 씁니다. 아 이라고도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의 가슴, 여자들의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얘를 굉장히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와우. She has a good boob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She has a nice boobie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야, 쟤 조금 가슴이 빵빵한데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oob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인제 유리 같은 경우는 저는 유리라는 이름을 또 저희 아들한테 주려고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펄펄 뛰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이게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린이라는 게 뭐냐면 소변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수준이 높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막 이렇게 천박하게 쓰이는 단어는 절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뭐 소변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니죠.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장비에다가 이름을 붙여 주는데요. 새 이름을 붙여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가
이 새 이름으로 인제 자기가 이름을 찾은 거예요. 뭐 '어떤 새가 있을까?' 그래서 이 얘 괜찮은데 blue-footed booby라고 써 놨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장비의 이름을 booby bird라고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막 킥킥킥 웃으면서 "야 절대 그건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근데 이 영어를 못하는 이 친구는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절대 이런 뜻이 아니야."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천박하게 여자의 가슴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비라는 얘기를 안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bertit이 있어요. bertit.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tit이라는 bird 이름이 great tit.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름 괜찮아요. tit. 근데 이게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뜨죠. 이런 이미지가. 왜 이런 이미지가 떴을까요? 자, 구글로 찾아보시게 되면 물론 새도 있어요. 새도 있는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칫의 오리지널 이름은 뭐냐면요. 동물의 젖꼭지를 갖다가 원래는 칫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음 사람한테도 쓰지요. 얘 죽이는데 저 여자의 뭐 여기가 죽이는데 이럴 때도 쓰이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이름을 찾으라니까 내가 새를 찾았는데 이름이 티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지가 막 이런 게 떠요. 자,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실 적에 진짜로 이 단어가 캐나다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예를 들면 COC라고 한다든가 KOK 뭐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곡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CO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남자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곡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스펠링을 진짜 잘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우리 인도 친구들 같이럼 이런 이름 진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절대 그 뒤에서 막 낄낄대고 지네들끼리 웃죠. 나는 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웃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게 재미있으셨나요? 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